안녕하세요.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보험 이론 및 윤리 5번째 시간을 강의할 정답만 콕 찍어 알려주는 남자 이준태 강사입니다. 생명보험 이론 5,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이 보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유념해서 학습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Here we go! 먼저 언더라이팅은 우리말로 심사를 의미합니다. 즉,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 보험료 및 가입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험 대상자인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우량체, 표준체, 미달체 등 집단으로 분류해서 각각에 맞는 보험료와 조건을 결정해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아래 그림처럼 계약자가 보험 가입 의사 표시인 청약을 하고요. 심사를 담당하는 언더라이터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심사, 즉 언더라이팅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승낙을 통해 보험 계약은 최종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언더라이팅이라고 나오면 심사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사, 즉 언더라이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언더라이팅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요. 그에 맞는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을 잘못해서 가입 불가인 대상을 가입시켜서 과도한 보험금을 가져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계약자가 안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철저한 언더라이팅을 통해 역선택, 즉 잘못된 선택도 방지하고 사기를 미연에 막을 수 있기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위험률 차익 관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안정성도 높아지고 우리 회사는 언더라이팅이 강한 회사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고객의 보험료를 지켜드립니다 라고 홍보하게 되면 다른 회사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량체, 표준체, 표준미잘체 등급별로 차등 보험료를 부과해서 계약자 간 공평성을 유지할 수도 있기에 언더라이팅은 보험 계약에 있어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험 체결 시 중요한 심사 단계인 언더라이팅은 아무나 못하겠죠. 그래서 전문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테스트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요. 1단계 테스트는 CKLU라는 이름으로, 2단계는 AKLU, 3단계는 FKLU라는 이름으로 전문 자격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시험은 CKLU, AKLU, FKLU의 3단계 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앞에서 언더라이팅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으니 이번에는 언더라이팅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험회사에서는 건강한 피보험자를 선택하고 나일론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 총 4단계의 언더라이팅, 즉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각 단계의 순서와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1차는 보험 설계사를 통한 언더라이팅이에요. 설계사는 계약자를 가장 먼저 대면하는 사람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아픈 데는 없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1차 언더라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1차 언더라이터인 설계사를 통과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의적 진단을 실시합니다.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를 통해 과거 병력이나 현재 증상 유무 등을 확인했다면 그 말이 진실인지 최근 건강 검진 내역이나 직접 병원 진단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2차 언더라이팅까지 마쳤다면 이제 보험회사의 심사 담당자인 언더라이터로 올라가게 됩니다. 언더라이터는 1차와 2차 언더라이팅으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보험 계약은 여기서 언더라이팅이 종료가 되고 바로 승낙인지 거절인지 결정됩니다. 그런데 몇몇 계약은 바로 승낙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애매한 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지할 때 딱히 아픈 데도 없다 했고 진단을 했더니 깨끗해요. 그런데 병원 가서 진료받은 기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3차 언더라이터가 승낙 거절을 바로 결정하기 애매한 건들만 따로 모아서 4차 언더라이팅 단계인 계약 적부 확인으로 보냅니다. 이 4차 단계는 위험 가능성이 높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요. 회사에서 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계약이 4차인 계약 적부 확인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언더라이팅의 4단계를 외워두세요. 1차는 설계사, 2차는 의적 진단, 3차는 언더라이터, 4차는 계약 적부 확인. 다음으로는 이러한 언더라이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알아볼게요. 만약에 보험 청약을 했는데 직업이 택시기사라고 해서 사무직 직원인 제 친구보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면 어떤 언더라이팅에 적용을 받은 걸까요? 또한 현재는 완치됐으나 당뇨, 고혈압 등으로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됐다면 어떤 언더라이팅에 적용을 받은 걸까요? 여기서는 각각의 종류에 따라 언더라이팅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먼저 환경적 언더라이팅은 직업이나 운전, 흡연, 음주, 취미 등 계약자 주변 환경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단계를 말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흡연과 음주는 신체적 언더라이팅이 아닌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는 거에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연령, 성별, 현재나 과거 병력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걸 말해요. 나와 동갑인 내 친구는 건강해서 똑같은 보험을 가입해도 나보다 더 저렴하다고 한다면 신체적 언더라이팅에 적용을 받은 거라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도덕적 언더라이팅인데요. 이건 과거에 혹시 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거나 부실 고지 등 불성실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면 도덕적 언더라이팅에 걸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정적 언더라이팅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소득보다 과도한 보험을 가입한 건 아닌지 심사하는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각 언더라이팅이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를 꼭 이해해 주세요. 앞에서 언더라이팅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표준체, 우량체, 표준 미달체로 구분하는 일이라고 배웠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량체, 표준체, 표준 미달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세요? 아마 대부분 가입자는 표준체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표준체를 중심으로 보험료와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난 흡연, 음주도 안 하고 아픈데 하나 없이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우량체에 해당되실 거예요. 우량체는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아 나중에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해당되거든요. 반대로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가입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병이 있는 경우는 표준 미달체로 판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낮은 우량체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럼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낮은 만큼 그에 맞는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서 우량체로 선정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처음 가입 시에는 표준체였는데 중간에 우량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더 많이 낸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해당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꽁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와는 반대로 표준 미달체가 되었다면 우량체, 표준체보다 보험금 지급이 확률적으로 많을 테니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자 간 공평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특정 질병이나 부위를 부담보로 하여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일정 기간 내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원래 받기로 한 보험금의 일부만 준다거나 하는 제재사항을 통해 보험 가입을 승낙하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기간 경과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는 체증성 위험일 경우 해당되는 거고요. 특정 질병 부담보와 특정 부위 부담보는 해당 질병이나 부위를 보험금에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삭감이란 일정 기간 내에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니까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표준 미달체로 하여금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네 가지 방법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 심사라는 뜻의 언더라이팅을 배웠다면 이제부턴 클레임을 배워볼 거예요. 아마 클레임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보통의 클레임은 물건을 구매했을 때 하자가 있을 경우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보험에서의 클레임이란 보험금을 청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수익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일정 기간을 거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험금 청구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모든 업무, 즉 보험사고 조사, 수익자 확정, 보험금 지급 등을 클레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클레임 업무도 언더라이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이기에 전문성을 요하는데요. 클레임 업무가 잘못 처리되면 상당한 보험금이 잘못 지출되고 그만큼 회사와 기존 계약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클레임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충분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 또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언더라이팅은 보험 심사, 클레임은 보험 청구 및 보험금 지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 푸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중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언더라이팅 단계 중 계약 적부 확인은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4차 언더라이팅 단계인 계약 적부 확인은 계약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위험 가능성이 높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모든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2번 표준 미달체의 경우 체증성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표준체보다 위험한 표준 미달체의 경우 점점 나이가 들거나 위험이 높아지면 보험료 할증을 통해 보험 인수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할증과 체증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므로 보험사고 조사 및 법률 지식이 필요하나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틀렸죠? 클레임 담당자는 큰 금액을 지급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전문성에는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도 포함되니까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어떤 병명으로 어떤 사유를 청구했는지 정도는 담당자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더라이팅 클레임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1 보험 이론 및 윤리의 마지막 시간인 보험 윤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보험 윤리는 보험 설계사가 지켜야 할 내용과 보험 사기,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